내 인연. 어디서 감히 내 행세를 하며 내 부모님 품에 뻔뻔하게 안겨 있는 것이냐. 어머님, 아버님. 대체 저 흉측한 요물은 누구길래 제 얼굴을 도둑질한 것입니까? 화창하고 경사스러워야 할 혼례날 앞마당. 가마에서 내린 신부와 안방에서 뛰쳐나온 신부가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아침 드라마 뺨치는 살벌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얼굴부터 목소리 심지어 은밀한 흉터까지 똑같은 두 사람. 부모조차 진짜 딸을 구별하지 못해 쩔쩔매는 기상천외한 아수라장 속.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수사관이 무당의 부적 대신 꺼내든 기막힌 물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이 아니라 짐승이라면 반드시 그 꼬리가 밟히는 법. 사람의 눈은 속여도 과학은 속이지 못했던 짜릿한 진실의 순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흥겨운 풍악 소리가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김진사 댁 넓은 앞마당은 외딸 김연아의 혼례를 축하하러 몰려든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동네 최고 부자 김노인이 굵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진사 어른. 마을 최고 미남을 사위로 맞이하시니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소. 김진사가 비단옷 소매로 턱을 쓰다듬으며 잇몸을 훤히 드러내고 호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연아를 예뻐해 주신 덕분이지요. 오늘 잔치 음식은 소를 3마리나 잡았으니 배가 터지도록 드시고 가시게나. 그때 대문 밖에서 꽹과리 소리가 한층 커지며 붉은색 화려한 꽃가마가 마당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들어와요. 잔칫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마꾼들의 발걸음을 따라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웃집 주모가 치맛자락에 기름 묻은 손을 싹싹 닦으며 목을 길게 빼고 외쳤습니다. 어머나, 드디어 우리 예쁜 애기씨가 가마에서 나오시려나 보네. 조심스럽게 가마 문이 열리고 붉은 연지곤지를 양볼에 곱게 찍은 김연아가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죠. 머리에 얹은 화려한 족두리가 따스한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김진사의 부인 박씨가 붉어진 눈시울을 명주 수건으로 닦아내며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우리 연아가 언제 저렇게 훌쩍 커서 시집을 다 간 후.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벌컥 열립니다. 마당에서 가마를 보며 활짝 웃고 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약속이나 한 듯 안방 쪽으로 확 돌아갔죠. 방 안에서 걸어 나온 여인이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앙칼지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기 서 있는 저 흉측한 요물은 대체 누구입니까? 가마에서 내린 김연아와 방에서 뛰어나온 여인의 얼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게 똑같았어요. 연지곤지를 찍은 위치부터 옷고름에 놓인 매화꽃 자수 모양까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2명의 신부가 마당에서 마주 섰습니다. 김진사가 너무 놀라들고 있던 옥방망이를 땅에 툭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조화란 말이냐. 가마 앞에 서 있던 진짜 김연아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데 감히 내 행세를 하며 뻔뻔하게 서 있는 것이냐? 안방에서 나온 백선이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억울한 표정을 실감나게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침상으로 잣죽을 끓여 올리고 방금 전까지 안방에서 비단옷을 입던 저를 몰라보시는 겁니까? 왁자지껄하며 흥이 넘치던 잔칫집 앞마당에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2명의 신부를 번갈아 보던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진짜 김연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며
백선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홀레날에 쳐들어와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 들어. 백선도 전혀 지지 않고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진짜 김연아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았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요망한 것이 남의 부모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두 여인이 흙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핥히는 끔찍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홀레복 치맛자락이 더러운 진흙바닥에 나뒹굴고 옥비녀가 땅바닥에 부딪혀 와장창 깨졌죠. 진짜 김연아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아, 당장 이 더러운 손 놓지 못할까? 백선이 김연아의 머리채를 쥔 손에 힘을 더 꽉 주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년이 먼저 무릎을 꿇고 빌면 나도 자비를 베풀어 손을 놔주마. 바닥을 구르며 살벌하게 싸우는 두 여인 때문에 넋을 잃고 서 있던 하객들이 기겁하며 뒤로 엉금엉금 물러섰어요. 방금 전까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웃고 떠들던 아낙네들은 자기 치맛자락을 꽉 부여잡고 연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김진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어른들 앞에서 짐승처럼 구르며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김진사가 핏대가 굵게 선목으로 하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여봐라. 마당쇠야. 당장 저 미친 두 년을 억지로라도 떼어놓아라. 건장한 사내 하인 4명이 헐레벌떡 뛰어와 두 여인의 팔과 다리를 양쪽에서 단단히 붙잡고 억지로 떼어냈죠. 흙투성이가 된 두 신부는 하인들에게 붙잡힌 채로 씩씩거리며 서로를 당장이라도 씹어먹을 듯 노려보았어요. 진짜 김연아가 산발이 된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기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요망한 것의 주둥이를 당장 틀어막고 관아에 넘겨주리 틀어주십시오. 백선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로 찢어진 치맛자락을 쥐어뜯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 뺨에 난 작은 흉터까지 똑같이 훔쳐간 저 요물을 당장 멍석 말아 마당에서 내쫓아 주십시오. 진짜 김연아가 핏발 선 눈으로 백선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설픈 거짓말을 하느냐. 아버지가 속병을 앓으실 때 내가 밤새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어 달여 올린 정성을 잊었느냐. 백선이 코웃음을 치며 진짜 김연아의 얼굴에 침을 뱉을 듯이 고개를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그때 산에서 굴러 내 무릎에 남은 흉터를 어머니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쓰다듬어 주셨지 않느냐. 가장 내밀한 가족의 기억조차 완벽하게 베껴낸 대답에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턱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누구를 먼저 안아주고 누구를 내쳐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두 손만 덜덜 떨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김진사의 부인 박씨가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쥐어뜯으며 흙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를 어미인 내가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다니. 구경하던 동네 노인이 낡은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어이구 맙소사. 내 평생 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을 다 보는구먼. 옆에 있던 주모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목소리랑 우는 모습까지 저리 소름 돋게 똑같으니 동네에서 제일 용한 무당을 모셔와도 누가 진짜 애기씨인지 도통 모르겠구먼. 진짜 김연아가 발버둥을 치며 하인들의 굵은 팔뚝을 뿌리치고 소매자락을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내가 진짜 김연아다. 내 오른쪽 손목에 있는 붉은 점을 보면 단박에 아실 것 아닙니까? 백선 역시 코웃음을 픽 치며 보란듯이 반대쪽 소매자락을 걷어 올리고 하얀 손목을 위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내 손목에도
어릴 적 화로에 대어서 생긴 똑같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두 여인의 하얀 손목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흉터 자국을 본 하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김진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에 머리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진사가 털썩 주저앉았던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도 부모 자식 사이의 은밀한 기억까지 훔쳐갈 수는 없는 법이지. 박 씨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남편의 옷소매를 당기며 매달렸어요. 여보, 우리 연아가 7살 때 열병을 크게 앓았던 그 밤의 일을 어서 물어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턱수염을 거칠게 쓸어내리고 헛기침을 크게 했죠. 그래, 너희 둘 다 똑똑히 대답해 보아라. 연아 네가 열병을 앓던 날 밤에 내가 장터에서 무엇을 사다 주었느냐. 진짜 김연아가 흙 묻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를 쫄딱 맞으시며 붉은 호박엿을 품속에서 꺼내 제 입에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백선이 코웃음을 치며 진짜 김연아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어찌 그리 얄팍하게 훔쳐들은 티를 내느냐. 아버지가 사오신 것은 빗물에 녹아 끈적하게 눌어붙은 호박엿이었고 그것을 먹다 내 앞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김진사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며 굵은 기둥에 털썩 몸을 기대며 신음했죠. 아이고, 전현이 앞니가 부러진 일까지 어찌 저리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꿰고 있단 말이냐. 박 씨가 땅바닥을 두 손으로 퍽퍽 치며 가슴을 쥐어뜯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딸 몸에 있는 은밀한 흉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박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짜 김연아의 젖꼬리 깃을 확 젖히며 오른쪽 어깨를 샅샅이 살폈어요. 우리 연아는 핏덩이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어깨 아래에 작은 붉은 반점이 하나 있지. 진짜 김연아가 불이 나게 젖꼬리를 내리며 하얀 어깨를 훤히 드러내 보였죠. 어머니, 여기 제 어깨에 있는 이 붉은 매화꽃 모양 점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 순간 백선도 훌러덩 자신의 젖꼬리를 벗어 던지며 매끄러운 반대쪽 어깨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깨에도 완벽하게 똑같은 위치에 매화꽃 모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객들이 두 여인의 어깨에 난 똑같은 붉은 점을 보고 경악하며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고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죠. 동네 노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파리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람이 부리는 평범한 조화가 아니다. 필시꼬리 9 달린 구미호가 우리 마을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러 온 것이 틀림없다. 주모가 흙 묻은 치맛자락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었어요. 아이고 산신령님, 부디 저 끔찍한 요물로부터 우리 불쌍한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진짜 김연아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흙바닥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죠. 아이고 아버지, 저 요물이 제 몸뚱이마저 완벽하게 훔쳐갔는데 어찌 제 억울한 말을 믿어주시지 않습니까? 백선이 진짜 김연아보다 훨씬 더 서럽게 통곡하며 박 씨의 치맛자락을 꽉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요망한 짐승이 저를 마당 밖으로 내쫓고 이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듭니다. 김진사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소매자락으로 벅벅 닦아내며 연신 쉰내 나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둘 중 하나는 분명 내 핏줄인데 섣불리 내쳤다가 내 친딸이 억울하게 죽으면 어찌한단 말이냐. 이웃집 떡보 아재가 팔짱을 꽉 끼고 두 여인을 날카롭게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가만 보니
저기 엎드려 우는 신부가 애기 씨의 평소 다소곳한 자태와 훨씬 더 닮았습니다. 그려. 주모도 엎드린 채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떡보 아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내 보기에도 딱 그렇소. 저기 뻣뻣하게 서서 악을 쓰는 신부는 눈에 도끼가 가득한 것이 영락없는 산짐승의 핏발 선 눈빛이구먼.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엎드려 우는 백선을 맹목적으로 동정하는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백선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며 진짜 김연아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죠. 진짜 김연아가 분노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흉년마다 밥을 빌어먹던 우리 가문의 은혜도 있고 감히 나를 요물로 몬단 말이냐. 당장 그 썩은 입들을 다물지 못할까. 백선이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잽싸게 박씨의 넓은 등 뒤로 숨어 가련한 목소리로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 끔찍한 요물이 마을 어르신들께 함부로 막말을 퍼붓다니 제 얼굴이 다 숯불에 댄 듯 화끈거립니다. 박씨가 무의식적으로 백선의 굽은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진짜 김연아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쏘아보았죠. 내 인연. 우리 연아는 평소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못하는 순한 아이인데 어찌 그리 표독스럽게 어른들에게 폐악을 부리느냐. 진짜 김연아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매서운 꾸지람에 큰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요망한 것에 간사한 가짜 눈물에 완벽하게 속아 친딸인 저를 무참히 내치시는 겁니까? 백선이 박씨의 품에 깊숙이 파고들어 어깨를 가엽게 들썩이며 교묘하게 입꼬리를 실룩거렸어요. 아버님, 저 흉측한 요물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 무서운 곤장을 쳐서 쫓아내야 우리 집안이 당장 평안해질 것입니다. 김진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염을 쥐어뜯으며 진짜 김연아를 향해 굵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죠. 여봐라. 일단 저 도끼품은 여인을 뒷마당 어두운 광에 가두고 굵은 쇠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라. 마당새와 건장한 하인들이 굵은 오랏줄을 뱀처럼 꼬아들고 진짜 김연아를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요물아. 얌전히 오랏줄을 받지 않으면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짐승처럼 강제로 끌고 가겠다. 진짜 김연아가 살기 위해 거칠게 발버둥을 치며 하인들의 눈에 모래를 팍팍 뿌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이것들이 단체로 실성했느냐? 감히 내 귀한 몸에 더러운 손을 대다니 내가 진짜 너희들의 아시다. 하인들이 무자비하게 진짜 김연아의 가녀린 팔을 등 뒤로 꺾어 거칠게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죠. 마당새가 발길질을 하여 그녀의 고운 비단 구두를 벗겨버리고 하얀 버선발을 더러운 진흙탕에 패대기 쳤습니다. 박씨가 그 참혹한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획 돌리며 백선의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아이고 내 딸 연아야. 네가 저 요물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꼬.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쌍화탕을 마시고 마음을 추스르 잤구나. 백선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박씨의 부축을 받아 비틀비틀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열린 안방 문지방에 다다른 백선이 고개를 살짝 돌려 포승줄에 묶인 진짜 김연아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선의 붉은 입술 사이로 소리 없는 조롱의 비웃음이 서늘하게 새어나왔어요. 진짜 김연아가 흙바닥에 강제로 무릎을 꿇긴 채 피가 철철 흐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죠.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저 간악한 요물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것은 제 탈을 뒤집어 쓴 끔찍한 악귀입니다. 김진사가 괴로운 듯 두 귀를 거칠게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으며 마당 구석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당장 저 시끄러운 입에 썩은 걸레를 꽉 물리고 어두컴컴한 광에 냉큼 쳐넣어버려라. 마당쇠가 오랏줄에 묶인 진짜 김연아를 질질 끌고
어두운 뒷마당 광으로 막 향하던 참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대문 밖에서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대문간 하인 돌쇠가 흙바닥에 나뒹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돌쇠가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악을 썼죠. 네, 대감마님. 큰일이 났습니다. 대문짝에 끔찍한 요물의 저주가 꽂혀 있습니다. 돌쇠의 덜덜 떨리는 두 손에는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기괴한 짐승의 발톱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날카로운 발톱에는 누런 한지로 만든 서늘한 경고장이 깊숙이 꽂혀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불이 나게 달려가 돌쇠의 손에 들린 종이를 획 낚아채며 호통을 쳤죠. 잔칫날 재수없게 무슨 해괴한 장난질이란 말이냐. 김진사가 구겨진 한지를 거칠게 펼쳐들고 붉은 피로 적힌 글귀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어요. 내 놈이 고작 암탉 한 마리를 지키겠다고 내 지아비의 심장에 잔인하게 화살을 박아 넣었으니. 마당에 모여있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김진사의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굵은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죠. 김진사가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닦지도 못하고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어요. 내 놈이 가장 기뻐하는 오늘, 내 금지옥엽 외딸의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 피의 원한을 갚아주마.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저주가 낭독되자 잔칫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무덤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뒷걸음질을 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동네 노인이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머리를 감싸 쥐며 비틀거렸어요. 아이고 맙소사. 저 두 신부 중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짐승이었단 말이냐. 주모가 얼굴을 감싸 쥐고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뒹굴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 무서운 여우 요괴가 우리 마을을 통째로 피바다로 만들 작정인가 보오. 광으로 끌려가던 진짜 김연아가 눈을 번쩍 뜨고 하인들의 팔을 미친 듯이 뿌리쳤죠. 진짜 김연아가 묶인 두 팔을 비틀며 안방 쪽에 선 백선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기 서 있는 저 간악한 것이 바로 복수를 하러 온 여우입니다. 김진사가 그제야 이태 전 겨울 마당에 침입했던 커다란 순여우의 복장에 화살을 꽂아 넣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며 피를 토하던 순여우의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이 떠오르자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죠. 김진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진짜 김연아와 마루의 백선을 번갈아 가리키며 앓는 소리를 냈어요. 고작 짐승 하나 죽인 일로 내 가문을 멸문시키려 든단 말이냐. 내 딸을 잡아먹으려 든단 말이냐. 백선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박씨의 품으로 무너지듯 쓰러지며 세상에서 가장 구슬프게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 끔찍한 산짐승이 제 얼굴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목숨까지 끊어놓으려 합니다. 백선은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녀린 어깨를 애처롭게 들썩이며 완벽한 친딸의 모습을 연기했죠. 박씨가 백선을 등 뒤로 꽉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진짜 김연아를 표독스럽게 노려보았어요. 박씨가 땅바닥을 쾅쾅 치며 진짜 김연아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요물아. 당장 내 딸의 고운 얼굴을 벗어 던지고 내 흉측한 털가죽을 드러내지 못할까? 진짜 김연아가 억울함에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죠. 어머니, 저것은 제 탈을 쓰고 흉악한 연기를 하는 여우입니다. 어찌 핏덩이를 낳은 어미가 짐승의 속임수에 넘어가십니까? 서로 진짜라며 피눈물을 흘리는 두 여인 앞에서 김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진짜 연하를 광에 가두려던 굳건한 결심이 여우의 저주가 적힌 종이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진사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허공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죠. 누가 여우이고 누가 내 딸이란 말이냐. 광에 가둔 년이 내 친딸이라면 안방의 요괴가 우리 부부를 물어 죽일 것이다. 김진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인들을 거칠게 밀치며 악을 썼어요. 여봐라. 저 오랏줄에 묶인 연화도 광에 가두지 말고 당장 안방 안마루에 무릎을 꿇려라. 마당쇠가 질질 끌고 가던 진짜 김연아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안방 대청마루 널빤지 위로 패대기 쳤습니다. 나란히 마루에 앉게 된 진짜 김연아와 백선이 서로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매섭게 노려보았죠. 진짜 김연아가 결박된 채로 백선의 어깨를 몸통으로 강하게 밀치며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더러운 짐승아. 당장 내 집에서 그 요망한 꼬리를 감추고 내 놈의 굴로 썩 꺼지지 못할까? 백선이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진짜 김연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앙칼지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사람 행세를 하느냐. 아버지가 내년에 배를 갈라 구미호의 시커먼 간을 꺼내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짝소리와 함께 진짜 김연아의 뽀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풀어 올랐죠.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진짜 김연아의 뺨을 때린 백선의 손을 다급하게 낚아채어 말렸어요. 박씨가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마루를 뒹구는 두 여인 사이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들 해라. 이러다 진짜 내 딸이 다치기라도 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느냐. 김진사가 마당에 큰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올려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찍으며 짐승처럼 포효했죠. 모두 당장 입을 다물어라. 누구든 한마디만 더 나불대면 진이 여부를 떠나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겠다. 쿵 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자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어요.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하객들은 그저 숨소리만 색색거리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찢어진 경고장을 허공에 거칠게 휘두르며 악에 받쳐 핏대를 세웠죠. 내 마당에 들어와 비싼 암탉을 물어가는 도둑놈을 활로 쏴 죽인 것이 대체 무슨 큰 죄란 말이냐. 양반의 권위로 억눌렀던 이기심이 폭발하며 김진사의 입에서 거친 변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짐승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재산과 체면만을 내세우는 서늘한 모습이었습니다. 떡보아제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바지춤을 부여잡고 김진사를 향해 애원했죠. 대감마님, 짐승의 원한이 서린 요물을 가두고 어찌 우리까지 이 끔찍한 지옥에 함께 가두려 하십니까? 주모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바닥을 박박 기어와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늘어졌어요. 살려주시오. 무서운 짐승 요괴가 화가 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의 피를 전부 빨아먹으면 어찌한단 말이오. 공포에 질린 하객들이 일제히 김진사를 향해 대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김진사가 분노로 붉어진 얼굴을 돌려 하객들을 짐승처럼 노려보며 벼락같이 소리쳤죠. 감히 네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구경만 하고 도망칠 작정이냐. 구석에 숨어있던 늙은 백정 칠성이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슬그머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대감마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요물이라면 끓는 물을 부어보면 단박에 정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칠성이의 무식하고 끔찍한 제안에 진짜 김연아와 백선이 동시에 창백해진 얼굴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씨가 기겁을 하며 달려가 칠성이의 멱살을 꽉 틀어쥐고 침을 튀기며 악을 썼죠. 박씨가 눈을 희번떡거리며 미친 듯이 칠성이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어요. 이 백정놈아, 둘 중 하나는 귀한 내 친딸인데 어디다 함부로 끓는 물을 들이붓는단 말이냐. 칠성이의 끔찍한 말에 동요한 하객들이 하나둘씩 주변의 몽둥이와 낫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이웃 안학리가 부직갱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외쳤죠. 그래. 불로 지지든 칼로 찌르든 당장 저 요물을 찾아내 죽여야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낙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두 신부를 향해 맹수처럼 거칠게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어요. 묶여있는 진짜 김연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고 백선은 박 씨의 품으로 더욱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옥방망이를 빼들고 마루기둥을 사정없이 쾅쾅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죠. 누구든 내 허락 없이 저 두 아이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놈은 당장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김진사가 턱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대문 쪽을 지키는 하인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지금 당장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게 집안을 겹겹이 포위해라. 하인들이 서둘러 육중한 대문을 쾅 닫고 굵은 빗장을 질러대자 잔칫집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청마루에 꿇어앉은 백선이 소매로 입을 가린 채로 고개를 푹 숙이며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를 살짝 지었죠. 내 지아비의 피를 머금은 화살이 이제 곧 내 놈들의 심장에 정확히 박힐 것이다. 굳게 닫힌 김진사댁 대문 밖으로 웅성거리는 구경꾼들이 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비명과 피 묻은 경고장 소문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이웃 마을 박물장수가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를 힐끔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에 꼬리 9 달린 산짐승이 들어와서 신부 행세를 한답디다. 옆에 있던 나무꾼 박서방이 지게를 땅에 패대기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진사가 예전에 쏴 죽인 짐승의 짝이 피해 복수를 하러 왔다지 않소. 오늘 저 집구석 사람들 다 죽게 생겼구먼. 그때 구경꾼들 틈을 무자비하게 헤치고 푸른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가 거침없이 걸어 나와요. 한양에서 파견 나온 날카로운 눈매의 검률 정수사관이 대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정수사관이 대문에 꽂힌 피 묻은 짐승 발톱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혼례장 한가운데서 원한을 품은 짐승의 짓이라니 아주 구미가 당기는 사건이 터졌구나. 정수사관이 손을 뻗어 피 묻은 경고장을 거칠게 뜯어내며 혼잣말을 은조렸습니다. 어설픈 둔갑술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요물은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정수사관이 단단한 구둣발로 굳게 닫힌 대문을 쾅쾅 걷어차며 매섭게 호통을 쳤죠. 국법을 집행하는 한양의 관원이 중대한 사건을 파헤치러 왔으니 당장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라.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마당쇠가 덜덜 떨며 육중한 빗장을 덜컹 풀어내요. 마당쇠가 육중한 대문을 활짝 열자 정수사관이 아수라장이 된 잔칫집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진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정수사관의 푸른 도포 자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새파란 풋내기가 감히 뼈대 있는 양반집 잔치에 함부로 뛰어들어 감나라 배나라 행패를 부리느냐. 정수사관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진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번쩍이는 신분패를 치켜들었습니다. 끔찍한 궤변을 낱낱이 조사하는 한양의 수사관이 억울하게 피를 흘릴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구하러 왔소이다. 정수사관의 당당한 기세에 낙과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객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죠. 잔뜩 흥분했던 칠성이조차 기가 죽어들고 있던 낯을 슬그머니 등 뒤로 숨겨요. 주모가 흙 묻은 치맛자락을 털며 달려와 정수사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당장 용한 무당을 불러 저 두 년 중 누가 요물인지 부적을 붙여봐야 합니다요. 백정칠성이가 다시 용기를 내어 낫을 허공에 휙휙 휘두르며 침을 튀겼습니다. 무당이 오기 전에 당장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여 저 흉측한 두 년의 등짝에 확 부어버립시다. 묶여있던 진짜 김연아가 끓는 물이라는 끔찍한 단어에 경악하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진짜 김연아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정 수사관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저 툇마루에 앉은 것이 제 가죽을 뒤집어 쓴 산짐승이니 부디 억울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박 씨의 품에 찰거머리처럼 안겨있던 백선 역시 가련한 눈망울로 정 수사관을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흐느꼈습니다. 나으리, 저 흉측한 산짐승이 제 어미와 아비마저 끔찍하게 홀려버렸으니 당장 저 목을 쳐주시옵소서. 정 수사관이 서로 진짜라고 악을 쓰는 두 여인을 번갈아 살피며 차가운 비웃음을 픽 흘렸죠. 정 수사관이 품에서 두꺼운 가죽 표지의 낡은 책을 툭 꺼내어 마루 위에 쾅 소리 나게 짚어요. 정 수사관이 짐승처럼 날뛰는 칠성이의 손목을 단숨에 쳐내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사리 분별도 못하고 천박하게 끓는 물을 들먹이며 목숨을 해치려 드느냐. 정 수사관이 손에 든 무언록을 하객들 눈앞에 번쩍 치켜들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무당의 요망한 부적 따위는 필요 없다. 짐승의 장난질이라면 반드시 그 몸뚱이에 짐승의 더러운 흔적이 남는 법이다. 김진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 수사관이 든 책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비인 나조차 내 핏줄을 못 알아보는데 새파란 내 놈이 무슨 수로 여우 짐승을 가려낸단 말이냐. 정 수사관이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마당 한가운데를 활보하며 당당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모든 죽음과 억울함을 낱낱이 파헤치는 수사비법서 무언록이요. 정 수사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찌는 듯한 마당의 열기를 단숨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죠. 대청마루에 앉아 가련한 연기를 하던 백선의 붉은 눈동자가 정 수사관의 등장에 미세하게 파르르 떨려요. 박 씨가 백선을 넓은 등 뒤로 꽉 숨기며 정 수사관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우리 연하는 귀한 양반집 규수이거늘 어찌 시체나 만지는 불길한 책을 함부로 들이댄단 말이냐. 김진사가 박 씨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어 뒤로 확 끌어당기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 그 시끄러운 입 닥치지 못해. 한양에서 온 수사관이 진짜 딸을 찾아준다지 않나. 박 씨가 남편의 거친 손길에 밀려 흙바닥을 뒹굴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당신이 정령 짐승에게 홀려 미쳤어. 귀한 내 새끼를 끔찍한 고문도구로 잡을 작정이란 말이야. 정 수사관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박 씨 앞을 가로막고 단호한 손짓으로 뒤로 밀어냈죠. 정 수사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백선과 진짜 김연아를 번갈아 쏘아보며 입술을 열어요. 껍데기를 훔쳐 인간의 눈속임은 할 수 있어도 짐승의 피 속에 들끓는 더러운 본능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백선이 박 씨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꽉 틀어쥐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앙칼지게 맞받아쳤습니다. 어찌 무고한 사람에게 짐승의 더러운 잣대를 들이대며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려 하십니까? 묶여있던 진짜 김연아가 흙투성이 얼굴로 정 수사관을 향해 땅바닥에 머리를 쿵 찧었습니다. 나으리, 제 억울함을 낱낱이 풀어주신다면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이라도 기꺼이 맨발로 뛰어들겠사옵니다. 정 수사관이 입꼬리를 씩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마당쇠를 향해 손가락을 탁 튕겼죠. 정 수사관이 두려움에 떠는 마당쇠의 멱살을 꽉 잡아당겨 귓가에 무언가를 은밀하게 속삭여요. 지시를 들은 마당쇠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광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정 수사관이 하늘을 찌를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두의 기선을 제압하며 벼락같이 선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방의 모든 창문을 두꺼운 암막으로 틀어막고 빛 한 점 새어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들어라. 김진사가 턱수염을 덜덜 떨며 정 수사관의 도포 자락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무슨 해괴망측한 수사를 벌이려 하는 것이냐.
두 명의 신부를 삼엄하게 감시하던 하인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정 수사관의 살벌한 눈치만 살폈죠. 정 수사관이 품에서 어른 주먹만 한 육중한 부싯돌을 꺼내들며 차갑게 식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완벽한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렬한 불꽃이 타오를 때 진짜 짐승의 눈깔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소이다. 하인들이 안방의 모든 창문을 두꺼운 속니불로 겹겹이 틀어막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요. 숨막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안방을 팽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허공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영감, 이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찌한단 말이오. 대청마루에서 강제로 끌려 들어온 백선과 진짜 김연아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의 기척만 살피고 있었죠. 백선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박 씨의 치맛자락을 꽉 틀어쥐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무서운 어둠 속에서 짐승의 더러운 발톱이 저를 해치지 않게 꽉 안아주십시오. 묶여있던 진짜 김연아가 바닥에 뺨을 비비며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앙칼지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간사한 입 닥치지 못할까? 내년에 그 역겨운 거짓 눈물도 이제 곧 눈부신 진실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정 수사관이 품속에서 커다란 부싯돌 2개를 꽉 움켜쥐고 두 여인의 코앞으로 소리 없이 다가가요. 긴장감에 휩싸인 하객들은 열린 방문 밖 마루에 납작 엎드린 채 안방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정 수사관이 차가운 금속 부싯돌을 맞부딪히기 직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묵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짐승의 피 속에 숨겨진 야성은 빛을 마주하는 순간 결코 인간의 흉내를 낼 수 없는 법이다. 박 씨가 남편의 팔뚝을 손톱으로 긁으며 어둠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당장 촛불을 켜서 우리 연아가 무사한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겠소. 바로 그 순간 정 수사관이 손에 든 굵은 부싯돌을 사정없이 마찰시켜 거대한 불꽃을 번쩍 일으켰죠. 미리 준비해둔 송진 가루에 불꽃이 튀며 안방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강렬하고 눈부신 횃불이 솟구쳐 타올라요. 진짜 김연아가 갑작스러운 강한 빛의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이 눈이 부셔. 진짜 김연아의 까만 동공은 기습적인 횃불의 자극에 정상적인 사람처럼 작게 수축하며 빛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백선의 두 눈동자에서 믿을 수 없이 기괴하고 소름 돋는 변화가 일어났죠. 정 수사관이 타오르는 횃불을 백선의 코앞까지 바싹 들이밀며 천둥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 내 횃불 앞을 똑똑히 보아라. 저 요물의 눈깔이 어찌 뒤집어지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라. 김진사와 박 씨가 바닥을 기어와 백선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고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굳어버려요. 동그랗고 예쁘던 백선의 검은 눈동자가 눈부신 빛을 받자마자 짐승처럼 세로로 길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뒷걸음질을 치다 문지방에 걸려 엉덩방아를 찌우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 끔찍한 눈깔은 사람이 아니라 영락없는 산짐승의 흉측한 눈깔이 아니냐. 박 씨가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백선을 짐승 보듯 거칠게 밀쳐내며 땅바닥을 박박 기어 도망쳤습니다. 이 무서운 요물아. 내 귀한 딸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감히 내 품에 안겨 나를 능멸했단 말이냐. 백선이 세로로 찢어진 노란 눈동자를 번뜩이며 횃불의 불빛을 피해 두 손으로 황급히 얼굴을 가렸죠. 방금 전까지 진짜 딸 행세를 하며 가련하게 울던 백선의 목소리에서 기괴한 짐승의 쇳소리가 새어나와요. 백선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정 수사관의 횃불을 쳐내려 발버둥을 치며
앙칼지게 악을 썼습니다. 당장 그 불을 치우지 못할까? 내 두 눈알이 타들어갈 것 같단 말이다. 묶여있던 진짜 김연아가 흙바닥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결박된 몸으로 마루를 뒹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분명 저것이 제 탈을 쓴 여우 요괴라고 수백 번도 넘게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마루 밖에 엎드려 있던 하객들과 동네 사람들도 백선의 찢어진 동공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네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팡이를 꽉 쥐고 백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평생 저리 흉측하고 섬뜩한 짐승의 눈깔은 처음 본다. 전연이 대문짝에 피 묻은 경고장을 꽂은 그 짐승이 틀림없다. 주모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마당쇠의 널찍한 등 뒤로 숨으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정수사관 나으리의 명석한 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저 요물에게 피를 빨려 죽을 뻔했구먼. 정수사관이 횃불을 높이 쳐들고 무언록을 쥔 단단한 손으로 백선의 어깨를 사정없이 짓눌렀죠. 아직 완벽하게 둔갑이 풀리지 않아 김연아의 고운 얼굴을 하고 있는 백선이 짐승처럼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우르렁거려요. 정수사관이 백선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며 승리에 찬 당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발뺌할 작정이냐? 눈깔은 짐승의 본능을 숨기지 못했지만 내년의 둔갑술이 꽤 질기게 버티는구나. 백선이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정수사관의 손등을 핥히려 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캬, 더러운 인간놈들. 기어코 내 피 맺힌 복수를 막아서려 드느냐. 김진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짜 김연아의 굵은 포승줄을 다급하게 풀어주며 흙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김진사가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친딸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내 귀한 딸아. 아비가 늙어 눈이 멀어 짐승과 친딸도 구분하지 못하고 널 이리 험하게 굴렸구나. 박씨도 진짜 김연아의 뺨에 묻은 더러운 흙을 치맛자락으로 정성껏 닦아내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연아야, 부족한 이 어미를 용서해 다오. 속병을 앓는 아비를 위해 약초를 캐러 가다 무릎을 다쳤던 내 착한 새끼를 몰라보았구나. 진짜 김연아가 그리웠던 부모의 품에 꽉 안겨 그동안 억눌렸던 공포와 서러움을 토해내며 서럽게 목 놓아 울었죠. 하지만 정수사관의 날카로운 과학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안방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져요. 정수사관이 타오르는 횃불을 옆에 선 마당쇠에게 휙 넘기고 백선의 붉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짐승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완벽한 둔갑이라 할지라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역겨운 흔적이 이 안에 하나 더 남아있다. 백선이 겹겹이 두른 치맛자락이 강제로 들쳐지자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두 다리를 마구 허우적거렸습니다. 정수사관이 백선의 치마폭 깊숙한 곳에서 풍겨나오는 역겨운 냄새를 들이맡고는 코를 찡그리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년이 매일 아침 향단의 맑은 물로 목욕을 재개하며 인간의 향기를 풍겼어도 치맛자락 깊숙이 배어있는 여우 특유의 노린내는 숨길 수 없다. 정수사관이 무언록의 한 구절을 크게 읊조리며 백선의 치마폭에 짐승의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꼬리 쪽을 꽉 틀어쥐었죠. 정수사관이 백선을 허공으로 들어 올리듯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하객들을 향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여우의 취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지독하고 썩은 냄새를 모두 코를 열고 똑똑히 맡아보아라. 이것이 바로 요물이 남긴 더러운 증거다. 바람을 타고 안방 전체에 훅 퍼진 지독하고 역겨운 짐승의 노린내에 하객들이 일제히 헛구역질을 하며 코를 틀어막아요. 칠성이 두 손으로 코를 부여잡고 뒤로 발라당 낮아빠지며 외개거리는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짐승 사체를 수십 년 다룬 내 코를 찌르는 영락없는 들짐승의 구역질 나는 냄새요. 동공 반응에 이어 노린내까지 완벽하게 정체가 탄로나자 백선의 도끼 어린 둔갑술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선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자 진짜 김연아와 똑같던 고운 피부가 짐승의 누런 털가죽으로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아, 내 놈들이 기어이 내 완벽한 복수를 이리 처참하게 짓밟는구나. 화려했던 고운 비단 홀레복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붉은 여우의 거친 털과 날카로운 뾰족기가 소름 돋게 튀어나왔죠. 백선의 엉덩이 뒤로 커다랗고 북실북실한 붉은 여우 꼬리가 툭 튀어나와 흙바닥을 거칠게 휩쓸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너희 인간들의 오만한 지식이 내 지아비의 피 맺힌 원한을 어찌 안단 말이냐. 조선 제1의 과학수사 앞에 완전히 꼬리가 밟혀 짐승의 본 모습을 드러낸 백선의 끔찍한 자태에 홀레장은 충격과 환희가 뒤섞여요. 백선이 붉은 털을 곤두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끔찍한 여우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좁은 안방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칠성이가 바닥에 떨어진 낫을 덥석 집어들고 핏발 선 눈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저 흉측한 요물을 이대로 살려두면 우리 마을 사람들 피를 죄다 빨아먹을 것이오. 주모가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부직갱이를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저 요사스러운 여우년의 가죽을 홀랑 벗겨서 불에 태워 죽여야 우리가 무사히 산단 말이오. 요물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자 안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와 잔인한 살기로 뒤바뀌었어요. 무당을 찾으며 벌벌 떨던 하객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백선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사관이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국법을 집행하는 관원 앞에서 감히 사사로이 살생을 저지르려 하느냐. 당장 들고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지 못할까? 동네 노인이 낡은 지팡이로 정수사관의 도포 자락을 쿡쿡 찌르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수사관 영감은 한양으로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저 요물과 한평생 이 마을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한단 말이오. 나무꾼 박서방이 굵은 지게 작대기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국법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니 우리 손으로 직접 저 짐승년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속이 시원하겠소.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집단 광기가 잔치집 마당을 순식간에 끔찍한 살육의 현장으로 몰아갔죠. 정수사관이 허리춤에서 시퍼런 검을 빼들고 위협했지만 피에 굶주린 군중의 맹렬한 분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김진사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진짜 김연아를 꽉 끌어안은 채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마당쇠야. 대체 뭣들 하느냐. 당장 저 미쳐 날뛰는 무지렁이들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막아내지 않고. 마당쇠가 몽둥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뒷걸음질을 치며 김진사의 눈을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도 저 흉측한 산짐승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목을 조를까 무서워 죽겠구먼요. 평생 김진사 댁의 쌀을 먹던 충직한 하인들조차 살기 어린 요물 앞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동조했습니다. 시퍼런 낫과 도끼가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이며 백선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죠. 박씨가 진짜 김연아의 눈과 귀를 두 손으로 꼭 틀어막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연아만 무사히 살았으니 저 미친 사람들이 요물을 찢어 죽이든 불에 태우든 제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진짜 김연아가 박씨의 품에서 발버둥을 치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우가 사람을 해친 적도 없는데 어찌 저리 잔인하게 몰아세운단 말입니까?
김진사가 진짜 김연아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지금 한마디라도 거들었다가는 저 눈 뒤집힌 무리들이 우리까지 요물과 한패로 몰아 돌을 던질 판이다. 벼랑 끝에 몰린 백선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마루 기둥을 벅벅 긁으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어요. 고운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에 굶주린 붉은 여우의 흉폭한 야성만이 백선의 온몸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백선이 세로로 찢어진 노란 눈동자를 번뜩이며 횃불을 든 사람들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억울한 지아비의 피를 핥아먹고 배를 불린 역겨운 인간놈들아. 기어이 과부인 나마저 갈기갈기 찢어 죽일 작정이냐. 칠성이가 묵직한 낫을 백선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짐승처럼 더러운 침을 튀겼습니다. 어디서 요망한 짐승년이 건방지게 인간의 말을 주워 섬기느냐. 당장 내년의 혓바닥부터 시원하게 뽑아주마. 칠성이가 허공으로 높이 치켜든 날카로운 낫이 백선의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갔죠. 백선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짐승 특유의 놀라운 날램으로 칠성이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비켜갔어요. 백선이 길고 예리한 발톱을 세우고 칠성이의 두꺼운 팔뚝을 사정없이 핥히며 앙칼지게 악을 썼습니다.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개죽음을 당할 줄 아느냐. 내 놈들 모두의 숨통을 끊어놓고 깊은 지옥불로 함께 떨어질 것이다. 칠성이가 팔뚝에서 솟구치는 시뻘건 피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요망한 짐승년이 기어코 내 생사를 물어뜯었소. 당장 돌로 쳐 죽이시오. 붉은 피를 직접 본 마을 사람들의 광기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산불처럼 마당 전체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낙네와 노인들까지 합세하여 불붙은 횃불과 무거운 기와장을 백선을 향해 마구 집어 던지며 무자비한 사냥을 시작했죠. 백선이 털가죽에 붙은 뜨거운 불길을 바닥에 뒹굴어 끄며 도끼가 바짝 오른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좋다. 오늘 이 역겨운 잔칫집을 내 놈들의 끔찍한 피무덤으로 만들어 뼈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마. 백선이 마지막 남은 필사적인 도수를 쥐어짜내어 거대한 흙먼지 회오리를 마당 한가운데로 매섭게 불러일으켰어요. 잔치상에 널려있던 커다란 떡판과 무쇠 솥뚜껑들이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날아다니며 끔찍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수사관이 날아오는 굵은 나무 기둥을 시퍼런 칼로 쳐내며 핏대를 세우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모두 당장 무기를 버리고 마당 밖으로 엎드려 피하라. 저 요물이 목숨을 내놓고 발악을 하니 가까이 가면 뼈도 못 추린다. 주모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무거운 상다리에 이마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흙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통이 깨졌네. 수사관 나으리 제발 저 짐승년의 목을 단숨에 베어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은 도망치기는커녕 도리어 독이 바짝 올라 마당 구석에 굵은 장작개비를 들고 백선에게 무식하게 돌진했죠. 짐승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인간의 잔인한 집단 관계가 좁은 마당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며 피바다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김연아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박 씨의 단단한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의 닭 한 마리 때문에 저 여우의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찌 저리 잔인하게 또 죽이려 하십니까? 김진사가 놀라 자빠지며 김연아의 입을 다시 한번 틀어막고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오냐오냐 키웠더니 실성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저 흉측한 요물이 내 얼굴을 훔치고 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 백선이 뾰족한 이빨 사이로 시뻘건 피를 뚝뚝 흘리며 횃불을 든 사람들을 향해 맹렬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짐승의 비명과 인간들의 처절한 비명이 엉켜붙으며 평화롭던 잔칫집은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백선이 날카로운 발톱을 공중에 마구 휘두르며
사방에 시뻘건 피를 흩뿌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지아비의 피눈물 나는 원한을 갚지 못할 바에야 내 놈들의 더러운 피와 살을 씹어먹고 기꺼이 무서운 악귀가 되겠다. 박서방이 굵은 도끼를 양손으로 번쩍 치켜들며 백선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그 요망한 주둥이를 다물고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 괴물아. 백선이 몸을 비틀어 도끼를 피함과 동시에 박서방의 가슴팍을 향해 예리한 발톱을 깊숙이 박아 넣었어요. 박서방의 가슴에서 분수처럼 터져나온 붉은 피가 백선의 털가죽과 흙바닥을 끔찍하게 물들이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수사관이 땅바닥을 차고 날아올라 시퍼런 검을 백선의 목줄기를 향해 번개처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백성의 피를 흘리게 둔다면 내 관복을 벗어 던질 것이다. 당장 멈추어라. 백선이 정수사관의 날카로운 칼끝을 맨손으로 덥석 쥐어버리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간의 알량한 법과 지식으로 산짐승의 피 끓는 원한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백선의 소나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가 정수사관의 시퍼런 칼날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죠. 흥분한 군중들이 다시 횃불을 높이 들고 백선의 등 뒤로 벌떼처럼 몰려들며 끔찍한 살육의 고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어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의 날카로운 낫이 백선의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드는 아찔한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진사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군중과 백선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며 벼락같이 포효하죠. 김진사가 핏대가 선목으로 칠성이의 낫을 맨손으로 확 밀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모두 당장 그 더러운 무기를 거두고 물러서지 못할까? 칠성이가 김진사의 거센 힘에 밀려 엉덩방아를 찌우며 억울한 표정으로 씩씩거려요. 대감마님, 이 흉측한 짐승년이 우리 마을 사람을 벌써 2명이나 물어뜯었는데 어찌 감싸고 도십니까? 동네 노인도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며 침을 튀겼습니다. 맞소. 저 요물을 살려보내면 오늘 밤 당장 우리 목을 물어뜯으러 올 것이 뻔한 이치 아니오. 김진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백선 앞을 굳건히 막아서며 두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죠. 내 귀한 딸을 지키려다 보니 비로소 저 짐승의 찢어지는 마음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게 전해졌단 말이다. 김진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팍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과거 암탉 한 마리를 지키겠다고 화살을 날렸던 자신의 오만함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처절하게 뉘우치죠. 김진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객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피를 토하듯 외쳤어요. 저 여우의 끔찍한 복수심은 다름 아닌 내 어리석은 화살 끝에서 시작된 피의 업보란 말이다. 박 씨가 흙바닥을 기어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사람 목숨보다 짐승의 원한이 더 중하단 말이야. 김진사가 박 씨의 손을 단호하게 쳐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죠. 당신도 당장 입을 다물어. 자식 잃을 뻔한 어미가 어찌 지압이 잃은 과부의 처절한 심정을 모른단 말이냐. 백선이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김진사의 넓은 등짝을 멍하니 올려다봐요. 끝까지 자신을 요물 취급할 줄 알았던 원수의 입에서 나온 참회에 섬뜩했던 새로 동공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정수사관이 시퍼런 칼을 슬그머니 거두고 뒷짐을 지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섰죠. 과연 대감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오. 피를 피로 씻으려 들면 이 마을은 영원히 짐승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오. 주모가 이마에 피를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 가듯 물었습니다. 그럼 저 무서운 요물을 곁에 두고 우리가 평생 벌벌 떨며 제명에 못 죽고 살아야 한단 말이오. 김진사가 군중을 향해 등을 돌리고 백선과 시선을 정면으로 맞추며 무겁게 입을 열어요. 내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 모든 끔찍한 원한의 고리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겠다. 김진사가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굽히고 여우의 흉측한 모습을 한백선 앞에 천천히 꿇어앉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권위 넘치던 양반이 한낱 산짐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지죠. 묶여있던 진짜 김연아가 두 손을 모아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격에 차 소리쳤어요. 아버지, 참으로 훌륭하고 대범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백선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로 물러서며 경계심 가득한 쇳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얄팍한 동정심으로 내 피 끓는 원한을 덮으려 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작작해라. 김진사가 두 손을 땅에 짚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사죄했죠. 내 입장에선 도둑을 잡은 것뿐이나 내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하늘의 슬픔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백선의 날카로운 꼬리가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거친 털이 서서히 아래로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에 담긴 거짓 없는 진심이 짐승의 흉폭한 분노를 서서히 억누르기 시작해요. 김진사가 붉어진 눈시울로 백선의 노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죠. 내 가문이 소유한 저 크고 깊은 뒷산을 오직 너희 여우들만의 절대적인 터전으로 온전히 내어주마. 하객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턱하는 기함소리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비싼 산을 통째로 미물에게 넘겨준단 말이냐. 김진사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번쩍 치켜들어 군중의 소음을 단번에 억눌렀어요. 누구든 내 산에 함부로 들어가 저 여우 일가를 해치는 자는 내 가문의 이름을 걸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김진사가 다시 백선을 향해 부드럽고 확고한 목소리로 마지막 약속을 쐐기 박듯 건네죠. 김진사가 품에서 옥구슬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다짐하듯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매달 보름마다 내 손으로 직접 내 죽은 지아비를 위한 풍성한 제삿밥을 산 입구에 정성껏 올리겠다. 백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세로로 찢어졌던 동공을 둥글게 풀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어요. 내 놈이 정녕 그 약속을 천금같이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김진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굵은 눈물방울을 흙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부디 이 늙은 아비의 옹졸했던 죄를 용서하고 피의 복수를 거두어다오. 완강했던 백선의 붉은 눈시울에서 짐승의 핏물이 아닌 투명하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죠. 남편을 잃고 도끼만 남았던 가슴 속 응어리가 인간의 진심 어린 참회 앞에 봄눈 녹듯 허물어져 내립니다. 백선이 피 묻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의 울음이 아닌 여인의 구슬픈 목소리로 오열했어요. 아이고 서방님, 제발 저 차가운 땅속에서 이 인간의 사죄를 듣고 피눈물을 거두시옵소서. 정수사관이 검을 칼집에 철컥 꽂아 넣으며 흐뭇한 미소와 함께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참으로 명판결이요. 차가운 율법보다 뜨거운 인간의 도리가 앞서니 이보다 완벽한 해결은 없을 것이요. 무기를 들고 살기를 뿜어내던 마을 사람들도 백선의 서러운 통곡에 스르르 낯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칫집 마당을 붉게 물들릴 뻔했던 끔찍한 집단 광기가 김진사의 결단과 함께 기적처럼 사그라져요. 진짜 김연아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백선의 거친 털가죽을 두 팔로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죠.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주렴. 내가 널 위해 매달 따뜻한 옷을 지어 산으로 보내주마. 박씨도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와 남편의 흙 묻은 무릎을 털어주며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내 평생 당신이 오늘처럼 크고 대단해 보인 적이 없었어.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정성껏 제사 음식을 돕겠네. 백선이 진짜 김연아의 품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김진사 부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요.
대감의 진심을 내 지아비도 분명 지하에서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내 오늘 부로 모든 원한을 잊고 산으로 돌아가겠소. 백선에 흉측했던 짐승의 털가죽이 은빛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본래의 붉은 여우 모습으로 변하죠. 사람들의 길을 터주는 가운데 작은 붉은 여우 백선이 대문 밖 웅장한 뒷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붉은 여우 백선이 산으로 돌아가자 끔찍했던 잔칫집 마당에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서진 상다리를 고치고 흙 묻은 음식들을 재빠르게 치워냈죠. 김진사가 정수사관의 두 손을 덥석 쥐며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사관 나으리의 명석한 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 가문은 짐승의 피비린내 속에 영원히 파묻혔을 것이오. 정수사관이 김진사의 손을 맞잡고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어요. 아닙니다. 대감께서 짐승의 원한을 품어주신 그 넓은 아량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살 수 있었소이다. 박씨가 찢어진 치맛자락을 갈아입고 나와 정수사관에게 금일봉을 내밀며 훌쩍거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우리 연하를 살려주셨으니 이 작은 정성이라도 부디 거두어 주시게. 정수사관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치고는 푸른 도포 자락을 멋지게 펄럭였죠. 국법을 받드는 관원이 백성의 무고한 목숨을 구하고 어찌 재물을 탐하겠습니까? 저는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밀린 수사를 마저 해야 합니다. 진짜 김연아가 다시 고운 연지곤지를 찍고 마루로 나와 정수사관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부처님처럼 섬기며 착하게 살겠사옵니다. 정수사관이 김연아의 인사를 환한 미소로 받고는 대문 밖으로 힘차게 걸음을 옮겼어요. 행복하게 잘 사시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 법이니 앞으로 이 마을에 무서운 일은 없을 것이오. 정수사관이 떠나자 마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사 어른, 액뜸을 이리 크게 했으니 애기씨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쑥 낳고 백년해로 할 것이오. 주모가 새로 빚은 탁주를 항아리째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들어왔죠. 찾아. 끔찍한 귀신 소동도 무사히 끝났으니 이제 진짜 잔치를 신나게 벌여봅시다요. 칠성이가 피가 멎은 팔뚝을 헝겊으로 질끈 동여매고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어요. 당연하지. 오늘 이백정 놈이 아주 기가 막힌 솜씨로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올리겠소. 김진사가 껄껄 웃으며 하인들을 향해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여봐라. 곡간을 활짝 열고 쌀가마니를 아낌없이 풀어 마을 사람들을 배 터지게 먹여라. 왁자지껄한 잔치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고 김연아의 혼례가 무사히 성대하게 치러졌죠. 그날 밤 김진사는 약속대로 뒷산 입구에 큼직한 상을 펴고 죽은 수지아우를 위한 제사를 정성껏 지냈어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마을에 황금빛 벼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댁 뒷산은 붉은 여우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평화롭고 신성한 터전이 되었죠. 나무꾼 박서방이 지게 가득 장작을 짊어지고 내려오다 밭둑에 앉은 칠성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요. 어이구 칠성이. 올해는 논마다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벼 이삭이 아주 무겁게 고개를 숙였구먼. 칠성이가 낯을 숫돌에 쓱쓱 깔며 잇몸을 다 드러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뒷산에 사는 여우 식구들 덕분 아니오. 그놈들이 곡식 갉아먹는 쥐랑 뱀의씨를 아주 말려버렸소이다. 주모가 머리에 커다란 새참 광주리를 이고 논두렁을 사뿐사뿐 걸어오며 참견을 했죠. 내 말이 그 말이오. 이웃 마을은 쥐가 옮긴 역병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 마을은 열병 앓는 사람 하나 없이 아주 태평성대구먼. 동네 노인이 논둑에 앉아 막걸리를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김진사 어른이 여우들에게 산을 내어주고 밥을 먹인 것이 천운 중에 천운이었어.
짐승이 은혜를 갚아 우리 마을의 든든한 수호신이 된 게지. 이때 대문 밖에서 옥색 치마를 입은 김연아가 3살배기 아들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김연아의 등 뒤로 하인들이 제사에 쓸 떡과 과일 광주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따르고 있었죠. 김진사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다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며 껄껄 웃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따라 아주 얼굴에서 눈부신 빛이 반짝반짝 나는구나. 김연아가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김진사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바로 백선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로 한 보름날 아닙니까? 어서 늦기 전에 산으로 가시지요. 박씨도 소쿠리에 삶은 닭을 2마리 큼직하게 담아 나오며 남편의 등을 가볍게 밀었죠. 여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다녀와. 당신이 매달 정성을 들이니 우리 집안의 우환이 싹 사라졌잖아. 김진사가 아내를 향해 활짝 웃고는 김연아와 함께 웅장한 뒷산 입구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산어기의 널찍한 바위 위로 김연아가 정성스럽게 싸온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김진사가 맑은 술을 바위 위에 차르르 뿌리며 큰 목소리로 산을 향해 외쳤죠. 백선아, 내 죽은 지아비와 어린 새끼들을 위해 오늘 아주 맛난 고기를 잔뜩 가져왔으니 맘껏 먹고 가거라. 깊은 산속에서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백선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백선의 뒤로 똑같이 생긴 새끼 여우 3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와 닭고기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백선이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지 않고 여우의 맑은 눈빛 그대로 김연아를 향해 지그시 눈을 맞추었죠. 김연아가 쪼그려 앉아 새끼 여우들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주며 환하게 미소를 지어요. 백선아,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의 뱀이 싹 사라져서 우리 아기가 마음껏 들판을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맙다. 백선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김진사 부녀를 향해 꾸벅 절을 올렸습니다. 짐승과 인간 사이를 잔인하게 갈라놓았던 피의 원한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간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조선 제1의 수사관이 번쩍인 과학의 힘이 단순한 괴담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기적을 만들었어요. 진실의 철퇴가 이기심과 맹목적인 복수국을 시원하게 부수고 인간과 자연의 눈부신 상생을 이끌어냈습니다. 인간의 사소한 이기심이 부른 끔찍한 비극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조선 수사관의 짜릿한 활약상을 만나보았습니다. 보통의 옛날 이야기였다면 무당의 부적이나 국거리로 요물을 퇴치하고 끝났겠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미신이 아닌 논리와 추론으로 진실을 밝혀내어 여우의 거짓된 둔갑을 완벽하게 부수고 꼬리를 밟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통쾌한 결말은 여우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배척 대신 짐승의 피눈물 나는 슬픔을 인정하고 먼저 터전을 내어준 김진사의 훌륭한 결단이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을 만들어냈죠. 짐승보다 못한 악행이 넘쳐나는 요즘, 진짜 사람의 도리와 상생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과 여우가 만들어낸 상생의 숲처럼 우리네 삶에도 따뜻한 화해와 지혜가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